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현재 소위 4대 약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그러니까 7월 21일 오후 2시까지 전 회원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회원분들께서 이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경무에 시달리느라 설문조사를 아직 응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반드시 꼭 설문조사에 응해서 우리 의사회원들의 이번 4대 약 의료정책에 대한 단합된 총화된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우리 13만 의사회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해가는 와중에서 보니까 의사 수가 부족해서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로 의사 수가 우리나라에 부족해서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 못한 것입니까? 방역의 가장 기본인 해외 감염 유입 차단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초기 중국발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역 방역 체계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데서 많은 어떤 실책을 연발했습니다. 적어도 코로나19 진료 그리고 코로나19 이외의 일반 진료에 있어서 우리 의료계 의사들이 진료에 있어서는 적어도 최상의 성과를 낸 건 아니지만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냈고 지금도 악전고투하면서 우리 환자들의 생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오판을 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향후 10년간 4,000명 의사를 늘려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우리 대한의사협회와는 이런 반구의 상의도 없이 이 정책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객관적인 증거, 심도 있는 전문적 연구에 의해서 그게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으면 당연히 우리 의료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협조를 하겠죠. 하지만은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연간 400명씩 의대생을 늘려서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만들고 대부분의 국공립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거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허황된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에 동의할 수 있는 의사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허황된 정책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의대도 같은 비슷한 취지 맥락이기 때문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 진료를 전면적으로 수행하려고 지금 착착 진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지 않고 기재부, 산업자원부, 그리고 중기부 등 경제 관련 부처들이 소위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해야 된다고 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격 진료, 말만 비대면 진료에 실제로는 원격 진료, 바로 원격 진료입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국민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대한의사협회는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대면 진료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면 진료가 불가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모든 의료기관들, 병원이 됐든 의원이 됐든 대학병원이 됐든 그리고 모든 환자들 그리고 모든 질환, 초진 환자가 됐든 재진 환자가 됐든 만성 질환이 됐든 급성이 됐든 여러 가지 질환이 됐든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무분별한 원격 진료는 반드시 우리나라 의료체계, 정말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의료체계, 진료체계를 순식간에 불과 수년 안에 완전히 다 붕괴시킬 것입니다. 1차 의료가 완전히 1차 의료 체계가 붕괴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하고 국민 건강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그런 어떤 선언과 다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원격 진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반대할 것이고 무조건 막아내야 합니다. 한방 차별규모와 코로나19로 얼마나 지금 일선 의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 외에 일반 진료도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우리는 적절히 진료해내고 치료해내야 합니다. 중환자들, 중증의 응급 환자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에 집중하고 있는 의사들, 의료진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판에 한방 보약, 첩약을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 첩약을 급여하겠다는 정책을 지금 이 시점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그리고 뇌혈관 질환 후유증에 대해서 연간 500억을 써서 첩약을 급여하겠다. 이런 허황된 정책, 비과학적인 정책, 불합리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월경통은 가임기 여성들에서 하복부의 불편감,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월경과 관련된 이 통증이 과연 원발성 월경통, 다른 문제 없이 월경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통증만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질병인지, 그 월경통 증상으로 나타나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되는 질환들, 가령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의 임신이나 각종 여자들의 어떤 난소라든지 난관이라든지 이런 데 생기는 복잡한 이런 어떤 질환들이 원인이 돼서 월경통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감별 진단을 적절히 하지 않고 증상에 대해서 가임기 여성의 하복부 통증, 월경과 연관된 하복부 통증에 대해서 무조건 한약만 쓰겠다. 이것은 환자에게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자궁의 임신으로 초기에 어떤 그런 월경통 형식으로 증상이 나올 때 그 환자가 하루 이틀 만약에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한약을 먹으면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환자는 응급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인데 환자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환자가 그렇게 해서 사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안면신경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발성 1차성 안면신경마비, 베일마비 경우는 전체 안면신경마비의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는 안면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침샘에 암이 있다든지 안면신경이 주행하는 복잡한 주행로에 특정 구조물들의 암 조직이 있었을 때 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면신경마비라는 증상, 안면신경마비로 왔을 때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또 감별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생겼다고 해서 한약만 먹여서는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안면신경마비에서 그럼 그 원인이 되는 침샘에 암이 있었다. 한약만 먹다가 암을 발견하지 못해서 암이 말기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환자가 결국은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사망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뇌혈관 질환 6개월이 지나서, 처음에 어떤 이벤트가 있고 6개월이 지나서 그 환자의 가장 중요한, 그때부터 주의해야 될 것은 재발생, 뇌 경색이면 혈관이 다시 막히거나 뇌출혈이면 다시 혈관이 터져서 출혈했을 때 그거 재발을 막는 치료를 신경과에서 또 재활학과 협진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주의 깊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한약만 먹다가 다시 재발하게 돼서 환자가 더 큰 후유장애 빠지게 되고, 그리고 환자가 사망하게 됐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한의사들이 책임질 겁니까? 이 정책을 만든 보건복지부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절대로 우리 의사들은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절대로 첩약급여를 절대 인정할 수 없고, 무슨 수고가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제가 4가지 지금 4대 약으로 우리가 규정한 의료정책에 대해서 의대 정원 증원, 그리고 거기에 공공의대, 그리고 무분별한 원격진료 도입, 그리고 첩약 급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의사들의 어떤 양심과 의학적 지식, 전문성, 의료 윤리 이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의료계 내부에서 혹자 이런 말합니다. 대화를 정보해야 된다. 이런 방구의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무슨 대화를 해야 됩니까?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총화된 의지를 모아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해서 우리 힘으로 막아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들이 대동단결하고 강력한 의지를 우리 함께 모아서 우리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회원들의 뜻, 우리가 모은 뜻에 따라 또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총파업 투쟁까지 정부구사 총파업 투쟁까지 포함해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의료제도 모순을 바꾸고자 정말로 근저에 있는 모순을 바꿔보고자 작년 7월 초에 8일간 40도 폭염, 45도가 넘어가는 폭염 아래서 우리 구의회관 앞마당에서 8일간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단식 투쟁이었습니다. 왜 제가 단식 투쟁을 했겠습니까? 제가 무슨 쇼를 하려고 단식 투쟁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이대로 가서는 그 모순 때문에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고 의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결국은 환자와 국민의 건강에 커다란 문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순을 해결해 보고자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제 생명을 걸고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잘못된 무조건적인 무단적 강행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제가 선봉에 앞서서 선봉에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모든 13만 의사회원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저지시키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문조사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마감입니다. 그동안 진료에 바쁘셔서 설문에 참여하지 못했던 회원 여러분, 이번에 반드시 설문에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사를 꼭 표시를 해주시고 반드시 참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